대입 시청자 그리고 화인베스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화인베스트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화인베스트 관련해서 어제였죠. 3월 6일 날짜로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명확한 이유가 밝혀진 것은 없고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자, 이어서 이 상승 당일날 이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이 매수세 수급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함께 가보도록 하죠. 자, 함께 화인베스트리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들 좀 추측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일단은 화인베스트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동의를 하진 못하겠는데 일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강 업황의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와 그 다음에 최근에 삼자배정 유상증자 했죠. 이 운영자금에 필요한 10억 원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라고 일단은 뉴스가 나와져 있는데, 일단은 좀 의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 원래 이게 철강 업황이 본격화되면서 수익화가 실현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들어와서 막 상한가를 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주가가 거래량이 조금 없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실적에 관련된 주가 올라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갑자기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을 때는 분명히 어떤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조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이 기대감,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 때문에 올라갔다라고도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 화인베스트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3월 5일 오전 7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등이 나온 날은 3월 6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3월 5일 뉴스가, 그러니까 장 마감을 하고 저녁에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좀 해석은 될 수 있지만, 이미 3월 5일날 7시에 나왔는데 막상 나올 때는 반응이 없다가 다음날 반응이 나온다?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삼자 배정 하는데 금액이 작아요.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가에 삼자 배정 영향을 미치려면 시가총액 대비 최소 50% 이상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10억 가지고 삼자 배정을 통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 이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 확률이 낮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삼자 배정이 들어오는 분이 이 고승환 씨라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화인베스트에 어떤 식으로 엮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 100만 주를 삼자 배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삼자 배정을 통해서 단순 투자 목적도 아니고 경영상 목적 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우리가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비록 큰 매수세는 아니지만 이 10억이라는 자금을 이 화인베스트에 투자할 때는 분명히 어떤 상승에 대한 이유,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인 재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측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임종석 관련 테마주인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화인베스트 하면 이 테마주 중에 하나인 임종석과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총선이나 앞전 예전에도 과거의 주가를 돌이켜 보면 총선 포기에 대한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 또는 서울시장 출마 때문에 급등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임종석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닌가, 또 이렇게 하나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관련된 뉴스를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나온 이슈인데, 임종석이 선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이철이라고 해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임종석이 결국에는 이 선대위원장으로 좀 가는 게 이 지금 현재 갈등의 봉합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임종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공천 배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이유 역시 총선을 이제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그리고 당 대표까지 도전하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이번 총선은 비록 아니지만 임종석 같은 경우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당 대표에 도전하게 되고 당 대표를 도전한다라는 것은 결국 좀 27년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대선까지 노려보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선 테마가 2년 3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정말 3배 5배, 많게는 10배까지 가는 게 이 대선 테마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량, 이런 수급이 이런 대선 테마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 이렇게 또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승이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추측가까지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다들 눌러주셨으면 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와서 보게 되면 저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 주가가 현재 실적이 이번에 안 좋고 업황이 계속해서 부진이 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을 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 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 이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주가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 이유가 정말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판가 인상을 개선하지 못했던 부분을 전가시킨다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뭐 대선을 정말 위한 준비라든지, 또는 3자 배정을 통해서 뭐 또 우리가 모르는 내부 뭐 좋은 이슈가 있다라든지,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요소가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장대 양봉의 기반으로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에서 들고 계셨던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 장대 양봉이 시작됐던 가격이죠. 이 1,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기간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함께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수급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장대 양봉을 만들게 된 주체가 이 기타 법인으로 찍히게 되거든요. 지금 기타 법인이 한 번도 매수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장대 양봉이 나온 날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 그대로 기관과 외국인을 제외한 일반 회사가 법인명으로 들어오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통 찍히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기타 법인 들어온 이유는 뭐 내부적으로 저는 좀 뭔가 재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빠져나가는지를 함께 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추측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들어왔던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고, 자, 지금 주가라는 게 현재 1150원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고 이 구간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온 이 장대 양봉의 좀 절반을 깨지 않고 주가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재차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그린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고, 저는 또 하인베스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